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진행합니다. 시즌3 28강. 저번에 27강에서 여러 가지 상속세랄지 증여세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각 지방 집안의 집안대로 집안마다 고민이 많다. 여러 가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사업자 할 때, 그 다음 또 이거 할 때 한 번 더 해드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분이 피상속인이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1년 전이랄지 2년 전이랄지 주로 재산의 처분사항을 한 3가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랄지 주식의 어떤 이동사항, 유가증권에 관한 거랄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거,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타 재산의 이동,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처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5만 원짜리 심사인당 화폐로 바꿔가지고 추석 때, 설 때 뭐 5천도 주고 이래버렸느냐, 뭐 이런 거. 근데 돈이 어딘가에서는 빠져나가면 돈은 꼬리가 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꼬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국세청을 얕보고 이렇게 맞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각 우리 가정에 부동산의 세 판짜기, 이게 시즌 1, 시즌 2를 내가 2011년부터 할 때 이걸 2013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서 4.1 대책을 마련할 때 제가 이 카탈로그를 만들었거든요.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러면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세테크랄지, 세법이랄지, 재테크랄지, 우리 주택법이랄지, 또 우리가 주택 공급 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5년 동안에. 뭐 대책들도 벌써 이제 9번째 나오고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되짚어 보자.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 5년 전에는 제가 시즌 1과 2에서 또 지금은 어떻게 틀려졌느냐. 오늘은 이 얘기를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박근혜 정부 시간, 근데 5년 동안에, 물론 이제 5년을 다 못 채웠습니다만은, 그 당시 대한민국 부동산 세 판짜기는 S가 답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S가 답. 그래서 그 S가 뭐냐? 그 당시 5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 당시. 그러면 모든 주택을 주거용 주택 같은 것은 아무래도 작은 것이 답인 것 같다. 그래서 스몰화 하자. 주거 다이어트 하자. 25.7평이라는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60이랄지 틈새 면적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뭐 스몰하게 짜야 된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세테크. 세금에 대해서 그 당시도 세금에 대해서 세테크죠. 세테크.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걸 좀 세금 모르고 부동산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엄청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S로 말한다면 뭐 안전자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자. 안전자산, 똘똘한 안전자산. 그래서 세이프, 시크릿 이런 말도 했죠. 시크릿. 지금도 마찬가지죠. 똘똘한 한 채 안전자산, 뭐 S가 답일 때. 그 다음에 세퍼레트 뭐라 그럽니까? 분리하자. 이거 분리하고 분류를 좀 해서, 특히 분리, 세대 분리를 말했거든요. 그 당시도. 세대 분리를 분류하고 쪼개가지고 세대 분리를 좀 해가지고 각 세대를 따로따로 구성하자. 이런 거에서부터 그 당시 S로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하나는 뭐 심플하게 짜자 그랬잖아요. 또 심플하게. 앞으로 재테크는요, 심플하게 짜야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자산을 막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세테크 플래닝을 다 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좀 이렇게 다이어트하게 좀 스몰하게 짜고 뭐 여러 가지 세테크 이런 얘기들을
S가 답이다.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뭐 그다음에 스테이션에 가는 얘기도 있어요. 스테이션. 모든 것은 역세권으로 측정해라. 몰세권, 습세권 그 중에서도 서브웨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브웨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스테이션, 서브웨이 뭐 더 많아요. 그래서 S로 시작하는 판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하여튼 더 많았어요. 뭐 기억나는 게 이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5년 후를 지금 바라봤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역세권 모든 것은 앞으로 GTX 또 뭐 SRT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전철 이런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을 좀 짜야 되겠죠. 자, 오늘 다시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제가 10개 그때도 5년 전에도 이렇게 10개로 그때 나는 10개로 이렇게 축약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장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이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생방송적으로 편집 없이 52분을 찍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축약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당시 5년 전에 축약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거 보면은 제 1장 오늘도 한 10개를 축약해 보겠습니다. 자, 10개. 제가 하도 이제 어디서 TV 딱 보면 이게 동글뱅이 10개 그린다 그러면 제 방송인지 안다 그랬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달력 찢으실 분들 찢으시든가 이제 자꾸 달력 찢으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럼 달력 찢다 보니까 내년 달력도 찢어버렸다는 사람이 있고 뭐 찢으시려면 찢으시든가 벽에다 적어놓으시려면 적어놓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그 당시 부동산 고수열전 얘기했어요. 강부자처럼 요 움직이지도 않고 애물단지 부동산은 팔리지도 부동의 부동산자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오르지도 않고 이 부동산이 아니라 이 부동산은 강부자 부자들은 이 부동산은 고수들이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열전이 있다. 그러니 이건 뭐냐면 비그너들이 섣부르게 선무당이 뭐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창업을 한다, 투자해서 창업을 한다, 뭐 어디 뭐 요새 커피숍을 한다, 또 뭘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노하우, 여러 가지 지식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을 옥석 가리는 데서부터 출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박찬호, 유호영, 고소영 부동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박찬호 씨나 유호정 씨나 고소영 이 연예인들은 부동산 옥석 가리기 위해서 재테크에 뭐 더 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뭐 20명도 더 되죠. 이분들은 인기가 시들을 하면 그럴까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따른다든가 꼬마 빌딩, 중대형 빌딩을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이러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는 안 겠지만 하여튼 투자를 좀 잘못했던 분들은 그 당시 저기 송도에 어디 어떤 김연아 씨랄지 또 박지성 씨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잘못하신 분들도 이거 실명을 거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는 수익형 부동산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부동산을 판을 제대로 짜신 이 연예인들은 제가 이제 왜 이분들을 얘기를 하냐면 뭐 연예인이니까 이름을 공인이니까 거론해도 되죠.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제3자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명함이 엇갈렸다 이 말이죠. 명함이 엇갈렸다. 어떤 분들은 골치 아프게 이 부동산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동산을 택했다. 이것은 부동산의 고수들의 열전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누구를 멘토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명함이 엇갈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랬지만 그 당시도 불타는 부동산과 불 꺼진 부동산은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20년 전에도 존재했고 20년 전에 아무거나 사놓을 때 땅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20년 전에
다 올랐어요. 근데 어떤 곳은 10배 올랐는데 어떤 곳은 1배 올랐으면 불 꺼진 부동산을 산 거죠. 지금 와서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5 years from now, 앞으로 10 years from now, 5년,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어떤 것은 불이 꺼질 것이고 어떤 것은 불타오를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본전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고수들의 열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핫트렌드 지역을 파고들어라. 내가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핫스팟, 핫플레이스, 핫스팟 지역. 또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TOT 사격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스나이퍼 이론이다. 강남역 중에서도 2번 출구를 쏠 것인가 4번 출구를 겨눌 것인가에 따라서 틀릴 정도로 우리가 모 단지라 그럴게요. 만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전철역 중심으로 선택하신 분 다 같은 단지에서도 한강 조망권 이런 걸 따지지 말고라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재테크가 차이가 난다. 수익 면에서는.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 이런 거 있고, 그 당시 제가 음마아파트를 얘기를 많이 하죠. 음마아파트 지수는. 음마아파트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특정 아파트를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똥마가 금마되고 금마가 음마되고 앞으로 또 재건축을 하면 천마가 되듯이 음마는 앞으로 더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재건축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빗대서 앞으로의 강남의 재건축은 무조건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요. 반포에 조그맣게 갭 투자했으면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만든 카다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건축을 했어요. 그 음마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미래의 거울을 미리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잘 봐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년을 10년 후를 보려면 이 해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백리도일 100개 중에서 한 명의 명작을 딱 집을 수 있는 해안을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열전, 고수들의 지혜를 빌려라. 그것이 그 당시 1장, 그 당시에는 제가 1강 안 그러고 1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참 5년 전인데도 티어트 사격은 멈추고 스나이퍼가 됩시다. 이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타임 온 타켓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나이퍼가 딱 잠실에도 여러 가지 재건축이 있는데 어느 지역, 반포에도 여러 가지 재건축이 있는데 어느 지역, 압구정동은 말할 데 없고 여러 가지 과천도 여러 13개, 15군데의 재건축이 있는데 거성에서도 2-3 곳을 정확히 조정해서 명중을 시켜야지 재테크가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과거를 겨울 삼아서. 그 다음에 제2장이 뭐였느냐. 5년 전에 제2장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재테크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이게 세상은 넓고 내 집은 없다. 이 김우중 씨가 쓴 책,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런 거였나?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걸 빗대서 집을 만들어야 된다. 주택연금이든 뭐든 분양권이든 이 분양권 시장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LH공사, SH임대공사, 재개발, 재건축, 룩타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 집 마련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이때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이런 걸 폈거든요.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반값 임대 행복주택이랄지 박원순식 그 당시 박원순식 도시재생 사업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제가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요 2장에 서울은 높고 내 집은 없다는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집 마련에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청약 이번에 주택 청약에 대한 규칙을 이런 것을 100%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자꾸 바뀌니까 이 내 집 마련 정책, 이게 청약 제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다 그랬어요. 기본. 이것도 모르고 무슨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무슨 로또 다는데 뭐 100대 200대를 된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별 분양 공급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알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85점도 있지만 100점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공급 장애인들 서울시에서 기준하는 거랄지 여러 가지 그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복지과 뭐 전화번호 다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택 공급 규칙이 많이 바뀌잖아요. 청약이. 뭐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혼부부인데 소급 적용해가지고 지금 조그만 뭐 한 1억짜리나 8천, 9천짜리 요만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연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소급 적용해가지고 자격을 안 준다. 이런 막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그 안타까움도 있지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란 거냐. 전세 5억, 10억 산 사람은 자기네들이 자발적 세입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끼키에 1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 5억 사는 사람하고 저 금수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평가해서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무주택 기회를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한 기회를 안 준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여튼 날씨만큼이나 여자의 마음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고 자주 바뀌고 어제 바뀌고 내일 바뀌고 모레 또 바뀔 거야 아마. 이것이 청약 제도에 관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오죽하면 정부가 집값을 못 잡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20배수 영순위에서부터 옛날에 20배수란 것도 있었어요. 이 분양할 때부터 5개 신도시 분양할 때부터 그전에는 영순위 20배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때부터 90년대에서부터 이것은 언제나 흔들렸어요. 언제나 바뀌었어요. 또 바뀔 거라고 언제나 예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처음에요. 사전 예약제 할 때 보금자리 당첨되고도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세곡동 이런데. 지금은 막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아니 분양가가 3억도 안 된 것이 지금 9억이 간다는 둥. 1,100만 원 분양했던 것이 지금 3천만 원 간다는 둥. 그게 보금자리 아닙니까? 보금자리가 2구자리 되고 행복주택이 되고. 그래서 2장에서는 서울은 놓고 내 집은 없는데 이 내 집을 어떻게든지 시드머니를 장모님 집에서 장애인한테 무릎 꿇고 좀 빌려와서더라도 청약을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편적 주거 정책을 할 때 그랬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뭘 했느냐. 3장에서는 부동산 세판짝이 S가 답이다. 아까 좀 했던 S가 답이다. 제발 이렇게 한번 세판을 짜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3장에 가가지고 제가 아주 피를 토하듯이 이 얘기를 해서 작게 해라. 임대수익과 호모 헌드리 시대다. 호모 헌드리드 시대다. 그러니까 월세로 평생 소득을 받아봐도. 제가 그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을 2001년도에 제 이름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면 그때는 머리도 호송하고 그 당시는 40대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 YTN에 보면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그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참 지금도 여행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수익형 부동산을 비교해가지고 탐방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홍콩 가서 그 당시는 홍콩이 집값이 안 올랐던데 독일 애들이 그 집 짓는 거 보고 우리 돈으로 2억 한 3천이면 사거든요. 지금 8억도 넘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S로 시작하는 부동산 세판짜기가 답이다. 오직 답이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스몰하게 짭시다. 안전자산적으로 짭시다. 똘똘이 자산으로 한 채로 짭시다. 뭐 이런 것부터 역세권을 강조했어요. 역세권. 서브웨이가 답이다. 외국을 수없이 가보니까 서브웨이가 답이더라. 아직 덜 올랐다.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에 S는 주된 S는 스몰하게 짜자는 거고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제가 방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가 답이다. 지금도 S가 답이에요. 지금도. SRT가 답이 아니고 KTX가 답이 아니고 GTX가 답이 아니고 스테이션. 앞으로 모든 것은 전철이 좋지. 아무래도 버스 쪽에 광역버스가 잘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내가 이제 이것도 투기 조장한다 그럴까 말 못하지만 이 언제 진짜로 내가 세미나장에서는 많이 지도 갖다 놓고요. 많이 합니다. 이 스테이션에 관해서. 그래서 뭐
그걸 투기가 조장한다 그런지 내가 정보를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사장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 벌써 제가 이 비즈니스가 30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도 하면서 과거에는 토지 시장이었다. 이제는 주택 시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장은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동산에 이 강부자부자처럼 돈을 많이 벌려면 부동산에 패러다임, 트렌드하고 패러다임은 좀 틀리지만 하여튼 패러다임의 거시적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도 그 당시도 벌써 경매, 공매, NPL,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짚어지고 그러고 니치 얘기했어요. 많이 니치. 그 당시도 니치, 부동산 투자 신탁. 요즘 그거 좀 잘 나가고 있죠. 이런 거. 상업용 부동산에 리테일적 부동산에 대한 뉴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은 이동하고 있다. 제가 그 당시 부동산은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동. 두 발이 달려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좀 패러다임이랄 때 트렌드를 좀 읽어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동한다 이랬어요. 그 당시 제가 어느 논문을 읽었던 게 많았는데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어느 주는 브로커로서 소개하려면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제가 그 논문을 읽고 그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 재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경험과 그래서 부동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뭘 했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눈. 그 당시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눈. 이래서 제가 독수리의 눈을 예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나요. 독수리는 일크리 상공에 있다가 저게 병아리인지 그 다음에 저놈이 늑대인지 괜히 병아리인 줄 알고 늑대로 샀다가는 내 시드머니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잡혀먹지 독수리가 착. 그러나 한번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생각만 갖지 말고 내려 꽂아서 병아리를 책에 다신 날렵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을 수 있는데 가짜 눈이 있고 짝퉁 눈이 있고 진짜 눈이 있고 좋은 눈이 있고 흐릿한 눈이 있는데 좀 이런 건 안목을 기르자.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오피스텔, 상가, 뭐 준주택,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 5월 4일 날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을 가려서 해야 된다. 지금은 좀 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허와 실에 대해서 그때도 해줬어요. 그때도 임대주택 사업 지금 법하고는 지금의 바뀐 주택임대사업자 법하고는 많이 틀렸지만 그 당시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의 허와 실 제가 이거 29, 30강의 대응로에서는 2시간짜리로 한번 완전히 바뀐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그랬어요. 제가 시즌2에서 분명히 했어요. 2시간짜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6장이 뭐였냐면 6장이 지금은 우리 탑 매니저죠. 지금 우리 대통령 때도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에 2013년도 4.1 대책이 처음 나왔었기 때문에 부동산 텍스 플래닝을 어쨌다 하냐면 세테크죠. 그 당시는 그때 세테크.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그때 제 방송을 듣거나 제 말을 듣고 세테크를 짰으면 벌써 5년이 흘러가지고요. 그때 제가 증여할 때 빨리 증여하세요. 그 네임덕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면 또 한 번 줄 수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타임 레그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정책은요. 타임 레그에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타임 레그. 시간차 공격이죠. 시간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아주 얘기했던 것이 양도소득세, 플래닝, 전략,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벤션 오테프, 예방 세무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TIS, 엔티스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소득 분석, 소득하고 지출을 분석하는 시스템.
저번 시간에 했던 PCI 시스템 이런 얘기 다 했어야 돼. PCI 시스템 그 당시도 이런 소득하고 지출을 분석하는 맞춰보는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 FI 이거 많이 했죠. 이게 무서운 것이다. 현재 팀장이 뭐 검사가 팀장이다. 정부 종합청사 14층에 있던가. 엔티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양평동이다. 그 당시 국세청장, 지금 국세청장 말고 이만수 국세청장이 있을 때 취임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엔티스 프로그램 공장을 돌리는 양평동 공장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거기 프로그램 전산망을 돌리는 곳이 있잖아요. FI는 정부청사에 있고 뭐 PCI 시스템을 통폐합했다. 뭐 이런 것을 뭐 소리 높여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동산 임대주택.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은 그 4.1 대책. 2013년이었기 때문에 4.1 대책이 대단한 정책이었죠. 근데 그 당시 세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6장이었어요. 6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13 대책, 작년에 8.2 대책.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이런다 그러니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그 당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자는 살아남고 리스크가 덜해요. 돈도 벌겠죠. 그러나 이걸 안 하고 얕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7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 720만 베이머 부모에게 고함 그랬어요. 고함. 눈물로 고하는 거잖아요. 눈물로. 720만. 저도 베이머 부모에 속합니다. 우리 밑에 또 에코 세대 있고 밀레니엄 뭐 세대 요새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은퇴를 3, 40만이 할 때 자기 비즈니스, 내가 교통순경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자기가 3, 40년 한 비즈니스는 눈 감고도 알아요. 3, 40년 했으니까. 그러나 한 발자국을 은퇴해서 나오면 다 코백하고 뭐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남대문 가서 코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거 해준 그 1, 2, 3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산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리할 것은 분류하고 분류해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평생 그래도 연금소득을 만드는 걸 우선 목표로 하자. 제7장 퇴직과 은퇴의 자산관리 편에서 제가 7장에서 목소리 높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 전에 내 자산 관리를 이렇게 좀 시드머니를 지키는 쪽에서부터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세대, 에코세대, 그 다음에 제일 내가 했던 것은 노후에는 불패해야 돼. 우리가 강남 불패만 있는 게 아니라 노후에 불패해야 되는데 노후에 필패를 안 당하려면 9회 말에 요새 야구 시즌입니다. 9회 말에 홈런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자, 9회 말은 어디쯤 됐을까요? 저는 62, 3세의 은퇴 시기가 9회 말로 됩니다. 이제는 아직도 스트롱합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님 세대하고 틀려가지고 아직 정신건강 말짱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나가래요. 일을 그만해래요. 가서 주유소에 가서 요새 알바하기도 힘들잖아요. 52시간이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은퇴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3분의 2는 안 돼 있잖아요. 돈 쓸 곳은 품위 유지 관리할 이 품위 유지 비용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적어도 212만 원, 뭐 신문에 의하면 230만 원 정도는 인컴소득이 들어야 된다. 좀 그런 대로 약간의 여유를 가지려면 매달 300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채웠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9회 말에 가가지고 홈런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시드머니가 더 날아간다. 양발 속에 우리 사모님 몰래 배우자 몰래 감춰놓은 돈도 갖다 내버린다. 그래서 그 당시 막 다단계 얘기도 하고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제가 막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컴플레인 전화가 많이 와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100세 시대의 부로장수 그랬어요. 부로장수. 부자는 역시 부자들은 좀 오래 산대요. 돈이 많아서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로장수라는 얘기도 했는데 100세 시대입니다.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우리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장수국가의 1, 2의 장수국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참 더 암이랄지 이런 것에서 크게 크러시, 교통사고랄지 어떤 사고사만 아니면 많은 것이 정복돼가 갑니다. 불치병이랄지 암이랄지 이런 게. 그러면 오래 살면 요새 재앙이란 말이 돈이 없으니까 오래 살면 재앙이죠. 돈만 있다면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함, 720만 베이머 부모의 고함. 제가 어느 책을 하나 그 당시 쓰고 있을 때 제일 앞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720만 명이나 되는 약 8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머 부모들이요. 이 말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비기너들이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모르고 했다고 요새 주식시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7장은 가장 강도 있게 목소리를 높였던 장이었습니다. 8장을 어떤 얘기를 했느냐. 기농, 기촌, 기어, 5도, 2촌, 우리가 5천 2도, 5일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2촌은 시골에서. 제가 또 4도, 3촌 그러잖아요. 요새는 또 2도, 그렇지. 2도 뭐 5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멀티 해비테이션이죠. 멀티 해비테이션. 뭐 한 달 살이, 한 해 살이. 한 해 살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테이 하면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 해보고 그러니까 멀티 해비테이션이에요. 이제 열심히 서울에서 40년간 일한 그대 이제는 모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즐겨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시골로 가신 분, 그 당시 그 일본 애들이 하는 I턴, U턴, J턴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고향에 그대는 다시는 못 가리. 내가 뭡니까 이문열 씨의 소설을 빗대서도 그러니까 못 가면 J턴 하는 거야. 가다 마는 거 I턴.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 U턴. 기농, 기촌. 요새는 기어도 많이 하죠. 요새는 또 기산이란 말이 나왔어. 그때는 기산이 별로 없어서 저는 요새 자연인 때문에 5년이 흐린 시점에서 산으로 많이 가대요. 기농, 기촌, 기어, 기산. 그대는 다시는 고향이 못 가. 멀티 해비테이션 시대. 그 당시 제가 했던 거요. 지금 원주의 집값이 엄청 뛰었는데 원주는 수도권이라고 내가 수업했던 게 나오네요. 여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옵니다.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멀티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 상해, 도쿄 이런 데는요. 거의 우리도 뭐 2,200~300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지만 뭐 4천만, 3천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봐서는 안성까지, 원주까지 또 이제 원주까지는 요주에서 또 전철료 복선 또 전철을 하잖아요. 금방 가버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춘천, 요주, 원주 이렇게 수도권에서 한 100km 되는 것은 거의 메가시티가 된 것 같아요. 수도권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 그 당시 제가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 영목이지죠. 영목이. 특히 주택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택연금을 3억 기준으로 한 6, 7만 원 덜 받아요. 그때만 해도 103만 원 줬어요. 103만 원. 3억 기준으로 70세 기준이었죠. 공시가격 3억 기준으로 만 70세 기준으로 103만 원 정도 줬던 거예요. 지금은 97만 원? 한 5, 6만 원 다운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도 일찍 맞아라 그래가지고 주택연금 괜찮습니다. 요새 주택연금 폭발적으로 늘죠. 폭발적으로 느는 것 중에 주택연금하고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이렇게. 농지연금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다시 뭐냐면 기산하든가 멀티로 해비테이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산, 기촌, 기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주택연금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5년이 흐른 시점에 봐서도요. 똘똘한 한 채가 됐든 요새 주택연금 제도도 많이 바뀌었죠. 두 채도 되고 한 채를 3년 이내에 판다는 조건이면 되고 9억. 앞으로는 근데 이제 9억 이상짜리도 주려고도 보는 거 보던데 주택연금도 좀 바뀔 겁니다. 왜? 연금이 고갈되고 연금이 이게 좀 불안하고 우리 배무 부모의 7, 80%가 집안채잖아요. 집안채. 내가 저 사우디에 사막에 가서 목수로 가가지고 산 집, 수일이 집이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도 지금 3억 간다더라. 그러면 난 이 녀석을 담보로 이 녀석을 효자 딸 삼아서 그래도 돈 100만 원 나오고 노령연금 타고 월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150만 원을 기초로 잡아서 내 노후 불패를 한번 플래닝을 짜보자. 이런 뜻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택연금을 근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시더라고. 이게 올라갔네. 언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8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 8장. 그 다음에 9장이 뭐였느냐. 9장이 그 당시 그 당시는 타 방송국에 있을 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셔를 그 당시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 고민이 많아. 1번 고민이 별거 있어. 돈 없으니까 고민이지. 또 안 팔려서 고민이지.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는 우리 가문의 세금에 지금 서막이 이상하다. 우리 상속세 서막은 뭘까요? 부모님이 아파서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면요.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도 추석이고 안 오던 녀석이 그냥 갑자기 병원을 들락날락 한다든가 싸움의 서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부동산 고민 집집마다 무엇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청약저축을 써먹어야 되는데 예금을 써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부금 세 종류였어요. 옛날 지금은 이제 옛날 다만 네 종류잖아요. 종합예금 통장도 2009년도에 나오기 전에는 부금, 예금, 저축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못 써먹은 사람도 있고 어디 써먹을 줄도 모르고 또 아니 이렇게 자꾸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그만 집 한 채 있는 것이 나의 무주택이라는 개념을 무주택 상팔자를 만들어 놓을 걸 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고민에서부터 세금 고민, 돈 없어 고민, 중도금 대출 안 나와서 고민 지금의 상실감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 끝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 상실감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 당시에는 상방송으로 60분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나운서고 내가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세미나장에 와서도 묻는 거. 물론 제가 그냥은 안 해주죠. 유료죠. 다 오신 분들도 많고 요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카오스 이게 암흑기다. 9.13 대책 이전에 8.2 대책 이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또 더 오를 요지가 있느냐 어떻게 하냐 이건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어요.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이 하나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이놈의 재테크가 뭐라고 이게 고민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그래서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10장이 제가 그 당시도 해외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해외 부동산.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있고 어디 가서 세금 내고 어디 가서 재테크하면 어때?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쪽, 해외 부동산 펀드, 간접 상품, 니츠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또 뭘 얘기했냐면 10장에서는 특히 광고를 주의하자. 이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광고에 부동산 광고 봉수다. 영업 없는 광고 없고 광고 없는 영업 없다. 이 말을 수없이 하잖아요. 시즌2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옥석을 가리자. 보면 다 사고 싶다. 예?
이게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비근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뭐 립스틱이 요새 뭐 번질번질 안 하는 것이 뭐 유행이라나. 그러면 그 유명한 탤런트 송혜교가 그걸 쫙 바르면 다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부동산 종류가 있는데 다 돈이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란 게 아니라 비그너를 말하는 겁니다. 초보자. 바로 은퇴해서 이 분야를, 부동산 분야를 전혀, 재테크 분야를, 세테크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고. 제가 세미나장에서는 광고하기라 가지고 2시간짜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문을 광고만 나온 걸 이걸 딱 2주, 3주짜리를 모아다가 하나하나 메리트가 뭐고 디메리트가 뭐고 이건 짝퉁이고 이건 가짜고 이건 오리지널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광고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가 무슨 신문 광고만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흔히 말해서 요새 뭐라고는 안 하겠으면 인터넷상에 얼마 전에 이직함 이직오고 이거 가만히 앉아서요. 저기 봉화군의 땅을 2,000평을 사볼까 그러면 3D 영상으로 그냥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땅 찾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동네 이장님한테요 바리바리 바카스 사고 돼지고기 2군 사가지고 이 땅 좀 알려줘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다 내비라는 녀석이 그냥 쭉 데려다 주잖아요. 주인님 여기입니다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니까 이직고 쉽게는 오지만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영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품,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 했잖아요. 발품, 부동산은 발품이다. 운동화 2컬레 이상 사고 이 만안경 사진기 들고 이런 재테크 법전 들고 가봐야 된다. 녹할 부동산 3군데 이상 들려봐야 된다. 상담해야 된다. 이런 거 세테크 재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 갖춰야 된다. 공법적인 거, 공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공법. 내가 토지를 사고자 하는데 내가 멀티해비텐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진주, 평사리, 제주도, 서산 이쪽으로 참 좋더만요. 이런데 특히 저 강진 이런 데를 좀 돌아봤는데요. 최근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것도 낙엽도 좋았지만 이렇게 1년씩 2년씩 한번 살아보기도 싶고 저 지리산 농골이라는 해발 1500m 하여튼 노고단에서 밑에 이런데 뭐 산동 이런 데를 아무튼 좋은 데를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나도 이게 서울에서 50년 살다 보니까 지겹네. 그럼 어디가 전문가로서 어디가 좋을까? 한번 많이 돌아다녀요. 춘천 가보고 어디 가보고 화천 가보고 저 백령도 가보고 뭐 강화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최적지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발품이잖아요. 발품. 저는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몇 달이나 가봤을 거 아닙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또 가보고 또 달라져 있고 그런 땅을 사실 분이 기초적인 예를 들어 농지를 사는 분이 농지법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해석을 정확히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5년 전에 2013년에서부터 17년까지 그때는 꽉 채울 줄 알고 5년을 다 채우실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침 이제 찾아서 과연 그러면 우리 앞으로 5년 후가 또 오늘 시점으로 인해서 5년은 또 돌아오겠죠. 60개월은 돌아오겠죠. 그랬을 때 과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5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5년 전에 5년 동안 얘기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years from now 앞으로 5년 후에 5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일기장을 쓴다요. 오늘 이준모 교수가 10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강의를 세테크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쳐서 5년 후 그러면 내가 지금 60인데 이제 만 65세가 되겠군. 내가 55세인데 이제 60세가 되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자동으로 나이는 드시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누가 해줘요? 애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벌써 60 한갑이에요. 뭐 이러고부터. 자, 아까
지금 2시간 동안 끊어서 이렇게 해온 것이 저번 시간에 27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플래닝과 기초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5년 후, 10년 후에를 보고 어차피 나이는 천수는 먹는 거니까 나이는 먹는 거니까 재테크, 세테크, 플래닝을 5년 후를 보고 적어도 10년 후까지는 짜지 말자고요. 골치 아프니까. 10년 후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5년 후를 보고 재테크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자, 그럼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다. 뭐 땅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싫어요.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애언서도 아니고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요.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뭐 어떤 분은 그거 안 맞아가지고 혼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어차피 세월이 가면 닥칠 일 중에 하나는 세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전제하에 1번에는 증여세에 대한 공제 혜택하고 상속세 플래닝은 이 녀석하고 결부 지어서 분명히 5년 후는 감이 무르익듯이 절세 쪽으로 무르익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PD님이 시간 끝났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가 30만 호를 앞으로 세대를 뭐 호를 공급한다 뭐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입주 때는 그 아파트를 오늘 당첨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택지 개발하고 뭐하고는 지금이라도 청약 제도에 관심을 가지면 5년 후에요. 5년 후에 택지가 이제 조성돼 가지고 청약할 기회가 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뭐가 된 분들은 5년 후에 입주를 볼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5년 후는 또 이 청약 제도가 앞으로 4-5군데의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겠다 하니 지금의 컨디션을 잘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청약 저쪽 지금 1000만 시대에 1000만 계좌 그러지만 1000만 계좌가 뭐예요? 2000만 계좌라든가 이렇게 많이 집집마다 장롱 속에 있지만 이걸 관리를 잘 못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재건축에 대한 것도 재개발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화된 A정주택 또 관리처분을 받아서 철거된 것을 사신 입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건 이제 5년 후에 입주를 앞두고 듣거나 입주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세테크 플래닝 들어가야 되죠. 예컨대 관리처분 이전에 샀느냐 이후에 샀느냐 그 전에 철거 전에 보유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할 것이냐에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예를 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짜리가 있고 의무기간 4년짜리가 있고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0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다는데 5년 후면은 벗어나겠군. 아니면은 5년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5년이 더 있겠군. 또 남이 하던 것을 사서 인계받았으면 요 기간을 인정해 준다 하니 이제는 내가 양도세 혜택을 받겠군. 여기서부터 5년 후에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재테크. 대부분의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5년 후, 3년 후도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테크를 할 때는요, 생둥이를 사는 게 좀 싼 값에 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5년, 10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싸죠. 그리고 당장 프로그램이 딱 돼가지고 입주 날짜가 3년 후 5월 4일 날 이렇게 정해진 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때 이런 거 뭐 더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뭐 적금을 하나 들더라도 뭐 5년을 보고 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하나만 농지 임야를 파실 분들은 뭐 8년 경작이 어떻더라 아버님이 경작하고 난 기간이 모자라면 내가 가서 채우면 된다 이런 거에서부터 농지, 토지, 집
하우스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전략, 비기너로서 청약 전략, 내 죽을 때 물려주고 살아서 정리하는 이 전략 더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랄지 수익형 부동산 쪽에 패시브 인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 모아가지고 은퇴가 5년 후인데 내 리타이어 됐을 때는 내 컨디션을 그래도 200이든 300이든 나오는 걸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은퇴해가지고 사면 이미 꽉 늦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5 years from now. 제가 영어를 못 쓰는데 일부러 5년 후보다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괜히 영어를 쓰네요. 자, 28강은 5년 전에 세판짜기하고 5년이 흐른 다음에 이 세판짜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서 했고요. 29강과 30강에서는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더듬어 보고요. 31강, 32강에서는 또 상속세, 증여세, 또 재테크, 세테크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각도로 또 바뀐 우리 세법이랄지 바뀐 주택법, 바뀐 주택임대 사업자를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29강에서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9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